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고대병기를 회수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을 각기 격파하며 루피를 중심으로 모인 세력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 키자루가 이끄는 해군이 혁명군을 타파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기 위하여 전원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로성 세턴 마스가 에그헤드로 향했음에도 결국 혁명군을 괴멸시키는 데 실패하였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마더프레임을 사용하여 에그헤드 섬을 수장시키기 위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임무의 정체가 베가펑크의 예리한 작전으로 인하여 전세계에 드러나게 되었고 세계정부는 공백의 100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아카이노 키자루 마스 세턴 등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여 루피 혁명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나스주로 스모커 로쿠규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강자들은 와노쿠니로 향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려 하였고 이를 막아서고자 한 조로를 필두로 한 루피의 아군들은 세계정부의 강자들과 격돌하게 됩니다. 오로성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각 지역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카이노 키자루를 필두로 한 강자들이 군함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혁명군뿐만이라면 해군만으로 제압할 수 있을 테지 사카즈키 보르살리노만 하여도 일당백 그 외 신의 기사단 과학병기 수십 척의 군함 해군본부 중장 그들이 돕는다면 혁명군은 반드시 괴멸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하지만 밀짚모자 루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소. 만약 그 녀석이 개입하게 된다면 에그헤드로 향한 해군은 모두 괴멸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렇다면 우리 중 최소 둘은 에그헤드로 향해야 할 것 같소. 밀짚모자의 행보가 확정난다면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에그헤드는 그쯤하고 와노쿠니로 향할 병력도 정해야 하오. 아시다시피 와노쿠니의 지하에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는 변함없는 철벽의 요새 어지간한 전력으로는 침입조차 할 수 없을 것이오. 그곳의 지형은 매우 험난하며 사무라이들 또한 무시 못할 수준.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걸 롤로노와 조로요. 와노쿠니의 전설 류마의 피를 이은 그 녀석이라면 반드시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세계정부의 앞을 가로막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렇다면 와노쿠니 정벌 작전의 지휘관은 누가 좋겠소? 제2의 정상결전에서 스모커 중장이 보여준 활약은 해군대장을 아득히 상회할 정도였지 않소. 하지만 어찌됐든 군은 계급사회, 중장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대한 프로젝트이며 대장 중에서는 맡을 만한 자가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와노쿠니로는 내가 직접 가겠소. 와노쿠니와는 청산할 악연도 짓고 지금이야말로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 타이밍. 와노쿠니를 멸한 뒤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해오겠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지휘관이 되어 와노쿠니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마스, 세턴, 피터는 나스조로를 믿었기에 나스조로에게 와노쿠니 정벌작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나스주로는 세계정부가 탄생하기 이전 에단바로 왕국의 왕이었던 인물이며 조이보이 임으로 이어 시대를 대표하는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마가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린 이후 류마의 일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세간에서는 류마가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말하였고 나스주로는 언젠간 류마와 합을 겨루어 자신이 류마를 쓰러뜨린 뒤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엘레페리아 왕국과 네로나 왕국 이하 19개 왕국의 전쟁에서 나스조로는 자신이 넘고자 하는 대상인 류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류마에게 덤볐으나 결국 류마에게 패배하였고 이후 세턴과 워큐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류마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류마라는 존재는 나스조로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약 900년간 류마라는 악몽에 시달렸으며 열등감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스조로는 류마의 고향이 와노쿠니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고 언젠간 기회가 온다면 와노쿠니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스주로에게 와노쿠니를 멸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며 류마의 환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류마와 비슷한 사내인 조로마저 나타나며 나스주로는 자신이 와노쿠니에서 조로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오랜 수건을 갚을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선봉에 서며 와노쿠니를 멸망시킨 뒤 플루톤을 회수해오겠다고 말합니다.
나스주로는 와노쿠니에 대해서 꽤나 조사를 한 인물이기에 와노쿠니의 험난한 지형과 미지의 전력인 사무라이들이 주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를 변함없는 철벽의 요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현재 세계 정부가 장설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포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로후기와 스모커와 동행하며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해군들을 와노쿠니로 이동시키고자 하며 스모커와 로후규를 차출합니다. 또한 즈니시아 밀짚모자 일당 등의 개입을 염두하며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 또한 차출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지휘하에 약 30척의 군함과 10명의 중장이 출격하였고 스모커, 로후규, 가니메데, 데이모스가 와노쿠니로 출격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나스주로에게 나스주로 자네의 수건을 푸는 것도 중요하나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네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 얽매일 리가 없지 않는가.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체제 유지와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유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 초대 귀처를 챙긴 이후 최종적으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권력의 방으로 스모커, 로후규, 가니메데, 데이모스를 호출합니다.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 출격하기 이전 권력의 방으로 향하였고 그곳에는 스모커, 로후규, 가니메데, 데이모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네들도 알다시피 골드로저 이후 새로운 해적왕이 탄생한 뒤 세계정부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고대병기를 모두 회수한 뒤 고대병기의 힘을 얻게 되면 오랜 전쟁은 종언을 맞이한다. 현재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의 전력이 에그헤드로 향한 상태이며 후지토라가 이끄는 해군의 전력이 어인섬으로 향한 상태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로후규가 이끄는 해군의 전력이 와노쿠니로 향할 예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라하하하 와노쿠니라, 그곳이 자랑하는 철벽의 요새도 이 몸의 능력 앞에서는 소용없지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표면적이라 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휘관이 진정한 지휘관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고, 나스주로는 냉정히 말해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밀짚모자 일당과 그들의 동맹군을 저지할 수 없다.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오로선과 신의 기사단이 함께 움직인다. 이번 와노쿠니 정벌 작전의 진짜 지휘관은 나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여 와노쿠니를 정벌하고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나스주로의 전투력을 확인하였기에 저 영감이 함께한다면 분명 엄청난 전력이다. 밀짚모자 루피 와노쿠니로 오게 된다면 기필코 내가 박살내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조용히 나스주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고, 나스주로는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 데이모스, 네 녀석들의 능력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 될 테지. 네 녀석들이 세계정부의 최후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로후기가 이끌며 비공식적으로 나스주로가 이끄는 해군이 와노쿠니로 출격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세계정부의 시선이 세계로 분산된 틈을 타 각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소기의 목적을 이뤄낸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집결하여 마리조아로 향하며 세계정부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와노쿠니로 향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해오겠다고 말하였고, 우소본 엘바프로,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와노쿠니로 향해야 함을 느꼈고 프랑키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와노쿠니에서는 연회가 이어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와노쿠니를 지배해온 카이도우가 사라진 이후 와노쿠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붉게 물든 달을 보며 뭔가 불안한 듯한 감정을 느끼며 요즘 따라 유독 달이 붉은 것 같소. 세계정부와 해적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말이오 라고 말했고, 네코마무시는 모모님, 와노쿠니는 철벽의 요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도시님과 오뎅님의 가오가 있는 이 와노쿠니에는 제 아무리 세계정부를 할지라도 넘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조금은 안일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네코마무시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세계정부가 와노쿠니 정벌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기에 와노쿠니에는 또다시 위기가 초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결전 어게인 사건 이후 신흰수염 해적단이 결성되었고
야마토가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신흰수염 해적단은 루피의 밀지모자 일당을 조력하며 와노쿠니 어게인 새로운 정상결전 제2의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모비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신문을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세계 정부에서 혁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각국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또한 군함 약 30척이 와노쿠니로 향했다는 소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세계 정부가 와노쿠니를 공격한다고, 세계 정부는 오랫동안 와노쿠니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설마 카이도우가 사라지며 체제가 바뀌어서 그런가? 와노쿠니 역시 밀지모자 일당에게 우호적인 나라, 오랜 기간 배국을 유지했으나 카이도우가 사라진 이후 나라를 개국했고, 개국된 와노쿠니는 세계 정부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마토가 와노쿠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자 마르코는 확실히 와노쿠니는 정부에게 거슬리는 나라일 테지요이, 또한 와노쿠니에는 고대병기가 잠들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거다 야마토, 와노쿠니가 걱정되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야마토는 에이스 고마워, 너희들이라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니 너희들이 아니다, 와노쿠니로는 우리 둘만 향한다, 신흰수염 해적단 전원이 움직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신호탄이 될지도 몰라, 또한 현재 세계는 대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너와 나 둘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여전히 스핑크스 섬에 주둔한다, 그럼 부탁한다고 마르코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의 최종 결전을 앞둔 지금 신흰수염 해적단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마르코에게 모든 명령권을 넘긴 뒤 자신과 야마토를 제외한 신흰수염 해적단에게는 스핑크스 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르코 역시 에이스의 판단을 존중하며 야마토, 에이스라면 일당 100이다 요이, 에이스의 말처럼 지금은 소수정예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요이, 에이스 아버지의 고향은 우리가 지키고 있으마 넌 와노쿠니를 구해라 라고 말했고, 에이스와 야마토는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모모노스케는 신문을 통하여 군함 30척을 대동한 해군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곧바로 연회를 중지시킨 이후 모든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집결시킵니다. 또한 민간인에게는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로치 이후 새롭게 와노쿠니의 쇼군이 된 모모노스케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고, 모모노스케는 붉은 달을 바라보며 루피공 그대가 보고 싶소, 그대 없이 해군을 막아낸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소, 하지만 난 오뎅의 아들이자 와노쿠니의 쇼군이니 반드시 싸울 거요, 이 전쟁이 부디 그대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려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사선을 헤쳐나갈 루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휘하에 아카자야 군함자들이 모두 집결하나 라이조, 아슈라, 덴지로, 키네몬, 키쿠는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희생되었기에 함께하지 못했으며, 이조는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기에 와노쿠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칸주로는 쿠로즈미가를 섬기던 인물이었기에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이노아라시, 네코마무시만이 모모노스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상당수의 병사들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었기에 와노쿠니를 지키는 병력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해군들을 막아서기 위해 집결한 와노쿠니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이 정도 병력으로는 절대 와노쿠니를 지킬 수 없을 것이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라고 말했고, 이노하라시는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들이라면 반드시 우릴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아니돼요, 그들 역시 해군의 표적이 된 상태, 제 몸 하나 지키기 힘들 텐데 또다시 큰 부담을 안겨줄 순 없소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에게는 이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들 역시 대업을 앞둔 상태이기에 염치 없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코마무시는 그렇다면 즈니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인 그분이라면 결코 와노쿠니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일리가 있소, 그자가 돕는다면 큰 힘이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용으로 변신하여 즈니샤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모모노스케와 즈니샤는 마주하게 됩니다. 즈니샤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모모노스케를 보며 모모군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라고 물었고, 모모노스케는 즈니샤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와노쿠니가 위기에 빠졌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와노쿠니 그곳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지 않소, 세계정부는 반드시 플루톤을 회수하려 할 것이오
나 역시 그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 과거 조이보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모군을 도울 수밖에 없소 라고 말하며 곧바로 와노쿠니를 향해 걸어가며 모모노스케와 함께 와노쿠니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과거 조이보이 류마와 함께 대화하던 시절을 떠올렸고 벌써 진우들을 보낸 지 900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려. 와노쿠니는 도신 류마 당신의 고향 무너지는 것만을 지켜볼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즈니샤에게 대략 해군 30척이 오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아직 지휘관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지휘관이 해군대장 정도라면 겁먹을 필요 없소. 하지만 와노쿠니와는 짙은 악연으로 엮인 그 녀석이 오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테지. 그 녀석은 도신 류마이오 최강의 검사이오니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와는 짙은 악연으로 엮인 나스주로가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나스주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즈니샤가 말한 그 녀석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누가 오든 막아내면 그만이오. 도시님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어두우러 가는 섬에서 티치와 격돌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난입하게 되며 티치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는 티치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벤베크맨은 샹크스에게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전력이 분산되었지. 하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근시일 내에 있을 대전쟁에서 고대병기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대병기를 회수할 목적으로 와노쿠니 에그헤드 용궁왕국으로 대다수의 병력을 보냈다 라고 말해주며 샹크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계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물답게 신문에 실린 정보만으로 세계정부의 진위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세계정부는 혁명 진압이라는 목적으로 전세계 각지의 해군을 파견 보냈으나 과학병기를 대동한 군합 열척과 해군대장급 강자를 파견한 것은 와노쿠니 에그헤드 어인섬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군. 조만간 세계가 뒤바뀌게 될 테지. 베크 세계정부의 움직임도 파악해야 하지만 티치의 움직임 또한 놓치지 마라. 그 녀석의 야망은 전혀 식지 않았더군 이라고 말하였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을 닦으며 물론이다 캡틴 이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어두우러 가는 섬에서 샹크스와 격돌하게 되었고 아오키지의 도움을 받으며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쿠잔 어째서 날 구한 거냐. 해군으로 복직한다면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직은 너와의 계약이 유효하다. 우린 각자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쳤지. 하지만 나는 아직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네 녀석 또한 마찬가지고 이젠 어쩔 셈이지 티치 라고 물었고 티치는 우선 동료들부터 찾는다. 대부분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에 잡혀 들어갔지만 시류와 라피트는 현재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르티고 섬에서 그들과 접촉한 뒤 밀지모자 일당과 세계정부가 격돌하는 것을 관망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여 어부지리를 취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아오키지는 그렇다면 우선 바르티고 섬으로 향하지 라고 말하였고 티치와 아오키지는 바르티고 섬으로 향합니다. 조로는 프랑키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했고 해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와노쿠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꽤나 오랜만인데 이곳에서 시간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시간여행을 하며 불주먹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며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되었지. 이번에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차례다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웃음을 지으며 조로 해군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플루톤을 확보하는 데만 전념하지. 워터7에서 보았던 플루톤의 설계도를 떠올리면 플루톤을 움직이기 위한 핵심 부품이 존재했는데 그 부품을 라프텔에서 획득한 상태이기에 플루톤을 손에 얻는 건 시간 문제라고. 물론 해군의 방해만 없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이젠 해군 따윈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프랑키는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하며 모모노스케와 조우하게 되었고 모모노스케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조로주로 프랑키공 이곳은 어쩐 일이요. 설마 루피공도 함께 왔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니 그 녀석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와노쿠니는 내가 지켜주마. 900년 전 그 남자처럼 말이다 라고 말하며 웃었고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와노쿠니의 영웅이 돌아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드니샤는 도신류의 기운을 느끼며 류마가 돌아왔다는 착각을 하며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드니샤는 그 검은 도신 류마의 검인데, 아니 그조차 길들이지 못한 검일 텐데 자네는 그 검을 길들이는데 성공한 건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아직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한 위력을 내지 못하지. 하지만 조만간 내 것으로 만들 테다. 라고 말했고, 드니샤는 그 검을 길들이기 위해선 강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 하지만 류마는 너무나도 강했기에 자신의 적수를 찾지 못했고 끝내 그 검을 길들이지 못했다. 만약 자네가 세계 정부의 최후의 전력을 베어낸다면 자네가 그 검을 길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라. 자네를 상회하는 실력을 가진 류마조차 결국 세계 정부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꺾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조로일지라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기에 항상 긴장하며 승부에 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드니샤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드니샤는 류마를 떠올리며 류마, 어쩌면 자네의 염원이 이뤄질지도 모르겠군 라고 생각합니다. 드니샤와 조로, 모모노스케, 프랑키 등이 만담을 나누는 사이 이노하라시와 네코마무시가 나타났고, 이노하라시와 네코마무시는 조로가 지원을 온 것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네코마무시는 매우 다급해하며 롤로노와 조로, 하지만 지금은 인사할 시간이 없구만. 와노쿠니의 해역에 해군들이 나타났소 라고 소리쳤고, 모모노스케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와노쿠니의 병력 전원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전하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끼며 강한 검사가 온 것 같군. 그 녀석은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누아라시는 관측에 따르면 지휘관은 해군대장 로쿠규, 그 외에 해군중장 스모커, 과학병기 등이 있어 검사는 보이지 않는다만 라고 말하며 조로가 상대할 만한 강한 검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니 고작 그런 녀석들이 아니다. 분명 미호크를 아득히 상회하는 검사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 녀석의 검은 원혼을 너무나도 많이 먹은 요도다 라고 말하며 나스주로가 왔다는 사실과 나스주로의 검 초대 기철의 존재까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드니샤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나스주로, 분명 그 녀석이 온 것이다. 그 녀석은 와노쿠니와 악연이 짙은 녀석. 하지만 오로성은 표면적으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텐데 이 전쟁을 시작으로 또다시 역사를 지우려 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그놈은 내가 죽여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홀로 와노쿠니의 해역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당황하며 야이 길치 녀석아, 너 혼자 가면 또 엉뚱한 곳에 갈 거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걱정대로 조로는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군이 와노쿠니에 도착한 이후 해군은 와노쿠니의 거대한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새로운 정상결전 사건 당시 해군은 로쿠기의 능력을 활용하여 폭포를 올랐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로쿠기의 능력을 활용하여 폭포를 오르려 합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과학병기들 또한 폭포를 올라가야 했기에 이번에는 스모커의 능력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쿠기는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나무 하나를 만들어냈고, 해군은 전원 나무를 타고 이동해라, 폭포를 오른 뒤 와노쿠니를 멸망시키는 데 집중해라, 단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는 산채로 체포해라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함성을 지르며 나무를 타고 폭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과학병기들을 연기로 감싼 뒤 과학병기들을 운반하며 과학병기들을 와노쿠니에 무사히 옮깁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편리한 능력이군. 스모커 중장, 자네에 대한 기대가 크다네. 제2의 정상결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해군대장을 상회할 정도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밀짚모자를 잡지 못한 것은 분하다만 이번 작전마저 실패한다면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를 지켜보며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를 호출하여 해군을 도와 플루톤을 탈취하는 데만 집중해라. 플루톤은 와노쿠니의 해저에 잠겨있다고 전해진다. 데이모스, 너의 능력이라면 플루톤을 옮길 수 있을 테다. 가니메데, 해적왕의 힘을 담은 그 병기를 활용한다면 롤루노와 조로의 힘을 위협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알겠습니다. 나스주로성,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군이 로쿠기와 스모커의 능력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와노쿠니에 침입한 이후 과학병기를 필두로 한 해군은 와노쿠니를 서서히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니시아의 도움을 받아 와노쿠니의 민간인들이 모두 모코모 공국으로 이동했고 와노쿠니에는 사무라이들과 전사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효하라범을 필두로 한 와노쿠니의 강자들은 파시피스타 마크 3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악마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 이후 해군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들은 겁을 먹으며 뭐야 분명 카이도우는 임펠다운에 있을 텐데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나는 카이도우가 아니오 라고 말한 뒤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해군들을 공격합니다. 한편 조로는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었고 젠장 분명 일전에 몇 번이나 와봤던 곳인데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빨리 그 검사를 찾지 못하면 낭패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프랑키는 모모노스케에게 플루톤이 묻힌 곳에 대해 들었고 플루톤이 와노쿠니의 해저 속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코즈키 스키야키와 함께 플루톤이 묻힌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과 함께 신의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무기 포세이돈은 루피처럼 선택받은 생물이라면 우라노스와 플루톤은 엘레페리아 왕국이 제작한 병기이다. 조이보이 그는 왜 이런 무기를 만들어낸 거지? 단 한 발로 섬을 삭제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분명 활용 용도가 있을 테다. 단순히 적을 무찌르기 위한 용도가 아닐 테지 라고 생각하며 플루톤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스키야키는 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만 플루톤이 원피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네. 와노쿠니에 남겨진 포네그리프에 플루톤과 우라노스는 원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네 라고 말해주었고 프랑키는 라프텔에서 보았던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떠올리며 모든 섬을 하나로 잇는 계획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면 결국 고대병기는 레드라인을 부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병기인가? 라고 생각하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모노스케가 해군을 향해 보로브레스를 쏴버렸고 대다수의 해군들은 불타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얀 능기가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감싸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하늘로 승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환호하며 스모커 중장이라고 소리쳤고 모모노스케는 당황하며 카이도우의 기술을 이토록 간단히 막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일전에 알라바스타에서 봤던 불주먹의 기술과 유사하군. 그땐 불을 뚫어낼 방도가 없었다만 이제는 다르다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모모노스케에게 다가온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모모노스케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모모노스케는 치명상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형편없는 용이군. 카이도우와 비교하면 햇병아리에 불과해 라고 말한 뒤 헤루석지태를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이며 자신의 꼬리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격했고 내가 이곳에서 무너지면 와노쿠니는 끝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소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무장색 패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모노스케의 공격이 스모커에게 타격을 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여유롭게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흘려내며 실력이 없다면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 너희 같은 범법자들은 해군이 존재하는 한 소중한 걸 지킬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모모노스케의 앞면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이를 보며 스모커 녀석의 모습이 마치 사카즈키 원수 같군. 자기 해군 원수로 가장 적합한 녀석은 저 녀석이다. 저 녀석이 해군의 정점으로 군림한다면 해군은 예전과 같은 위용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의 철저한 모습을 보며 아카이누를 떠올립니다. 모모노스케는 스모커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나 와노쿠니를 지키고자 하는 집념을 보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용으로 변하면 관역만 넓어질 뿐 저자에게는 검술로 상대하는 것이 맞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도신 류마의 검이자 과거 조로가 사용했던 검인 흑도 슈스이를 꺼내들었고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이날만을 위해 단련했소. 아버지가 카이도우를 베어버린 기술이요 라고 말하며 마치 오뎅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도원 토치카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모노스케가 오뎅과 같은 강자가 되지 못했으며 오뎅의 기술도 제대로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모노스케의 일격이 스모커
스모커에게 닿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모모노스케의 검을 한 손으로 붙잡은 뒤 자신의 스승 거프의 기술인 블루홀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화이트 프로젠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스모커를 공격하였고, 스모커는 연기화되며 적잖은 충격을 입습니다. 조로는 나스조로를 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좀처럼 나스조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앞에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블과 해군본부 소장 타시기가 나타났고, 타시기는 조로씨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검사로서 당신 같은 대거모가 범죄자로서 객사하는 건 보기 싫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표절 가수 같은 자식, 널 보니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이제 그 녀석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군. 우리의 약속대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아직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멈출 수 없다. 세계 정부를 타파하자고 맹세한 동료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으니 라고 말한 이후 도신류를 뽑아들며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검에 관심이 매우 많았던 타시기는 단번에 도신류를 알아보며 역시 제2의 정상결전에서 사용하던 당신의 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줄 알았던 최상 명검 중에서도 가장 귀한 최상 명검 도신류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네 녀석이 로그타운에서 추천해준 검보다 훨씬 더 좋은 검이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제 꿈은 악인으로부터 모든 최상 명검을 회수하는 것. 오늘 당신을 꺾고 당신의 검을 회수하겠어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와 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타시기를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칼등으로 타시기의 뒷목을 치며 타시기를 기절시켰고, 조로는 나에게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덤빈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타시기를 쓰러뜨리자마자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블이 일제히 조로에게 덤벼듭니다. 조로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브를 보며 분명 저 고철 덩어리들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지겹도록 소각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끝을 모를 만큼 튀어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하여 쏟아지는 세라핌을 보며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라핌들이 적이라는 것만은 분명했기에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라핌 미호크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티치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조로의 복부를 공격하였으나 조로는 자신의 복부에 무장색 폐기를 누르며 세라핌 티치의 공격을 완벽히 처단한 뒤 삼도류 까마귀 사냥을 사용하여 세라핌 티치를 반토막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순식간에 세라핌 미호크와 세라핌 티치를 처리하였고, 세라핌 위브를 바라보며 한 구밖에 남지 않았나 라고 말한 뒤 세라핌 위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라핌 위브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로의 안면을 공격하였으나 조로는 세라핌 위블의 레이저를 반으로 갈라버린 뒤 도신류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세라핌 위블을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세라핌 제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조로가 세라핌 제구를 박살내자 조로의 앞에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가 등장했고, 가니메데는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인가, 뭐 저런 고철 덩어리는 기대도 안 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가니메데에게 칼을 겨누며 살기가 느껴지는군, 해군은 아닌 것 같고 세계 정부의 애완견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하하하 듣던 대로 터프하군. 이 녀석과는 정면으로 맞붙을 생각은 없다. 냉정하게 승률이 1%도 안 되거든. 세계 정부는 늘 어려운 임무를 하사한다니깐. 나보고 롤루노와 조로를 상대하라니 뭐 그래도 어쩌겠냐. 임무는 임무인데 멋지게 완수하는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조로는 입으로 싸우는 녀석인가 라고 말한 뒤 전투 대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닥터 베가펑크가 세계정부를 배신한 이후 세계정부는 SSG를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곧바로 닥터 베가펑크에 버금가는 천재 과학자들인 MADS 소속 과학자들을 추적했지. 위블의 어머니 미스 버키는 불과 어둠 사건에서 사망한 상태. 이제 남은 건 시저 크라운과 저지뿐이었지.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에게 협조했고 세계정부는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기술을 모방하여 여러 구의 세라핌을 재창조해냈다. 더불어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해적왕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세포 열매를 먹은 세포인간, 한 줌의 유전자를 세포 덩어리로 증폭시킬 수 있지.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해적왕의 세라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받으며 어쩐지 세라핌이 너무나도 많다 했군. 헌데 해적왕의 세라핌이란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백문이 불여일견,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루피의 세라핌을 조로의 앞에 소환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종결된 직후 오로성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갈링성 신의 기사단에 세포 열매 능력자가 있다고 들었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그렇습니다. 가니메데라는 자가 세포 열매를 먹었습니다. 혹시 시킬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세터는 과학자인 내 감히 말하고 있소. 해적왕이 날뛴 현장에는 분명 해적왕의 티끌 같은 유전자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해적왕의 유전자를 채취한 뒤 가니메데의 능력을 사용하여 한 줌의 유전자를 세포 덩어리로 증폭시킨 이후 그 유전자를 시저 크라운과 저지에게 넘긴 뒤 해적왕의 모습을 한 세라핌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말했고 갈링은 밀짚모자 루피의 세라핌이 탄생한다면 세계정부의 전력은 한층 더 강해지겠군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가니메데와 함께 곧바로 세계정부 과학연구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루피의 머리카락이 5가닥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가니메데를 바라보며 자네의 능력으로 가능하겠나? 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물론 가능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 있더라도 유전자 정보를 증폭시킬 수 있는데 머리카락 5올이라면 천하를 뒤집을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그 유전자 정보를 시저 크라운과 저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루피의 유전자 정보를 받은 시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것만 있다면 밀짚모자의 모습을 한 과학병기를 만들 수 있다. 성공한다면 베가펑크가 만든 어떠한 과학병기보다도 더 강력한 과학병기가 탄생한다 라고 소리쳤고 저지 역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저지와 시저는 오랜 실험 끝에 루피 세라핌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했고 역대 최강의 세라핌이 탄생합니다. 다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복제하지 못했고 루피 세라핌은 기어포까지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가니메데는 세라핌 루피에게 조로를 맡겨둔 이후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지요. 당신에게 묶여있을 시간이 없으니 부디 동료와의 회포를 잘 푸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곤란한 녀석이구만. 루피 너와 맞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물론 진짜 루피가 아닌 고철덩어리지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곧바로 조로를 향해 다가와 고무고무 제트 게틀링건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루피는 조로의 멱살을 잡은 이후 곧바로 조로의 복부에 고무고무 총을 장렬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루피의 유전자를 사용한 것인가?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평범한 세라핌들보다 훨씬 강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티치를 꺾은 전적이 있으며 드래곤에게 우위를 점한 적이 있기에 니카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세라핌 루피조차 타 세라핌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지만 여기서 낭비할 시간 따윈 없다. 루피 아니 고철덩어리 단 하나만에 널 베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세라핌 루피를 한 합에 베어버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자신의 검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조로가 빈틈을 노출했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로의 얼굴을 날려버리려 하였으나 조로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루피 특유의 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로에게 다가와 기어포를 사용한 이후 고무고무 총 난타를 사용하여 조로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읽어낸 이후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세라핌 루피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일합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여 세라핌 루피를 X자로 그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세라핌 루피는 단 하나만에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참살 지옥 참수에 의하여 조로의 주변이 피로 물들었으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 화도일문자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조로의 검 세자루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들을 바라보며
전인 미답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그 남자조차 밟지 못한 경지에 올라서야 한다. 도신류 화도일문자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고 있긴 하나 아직 무언가 부족하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결국 초대 귀처를 든 그 남자를 뵈는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하며 전인 미답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스모커가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뇌명팔개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공격하였고 스모커는 충격을 입으며 연기화되었고 스모커는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거프와의 수련, 루피와의 생사기를 겪으며 해군대장조차 상위하는 강자가 되었으며 해군 영웅 거프와 비슷한 수준에 올랐기에 야마토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히기란 무리였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상처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야마토를 바라보며 카이도우의 아들이자 신흰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이번 대대장 고양이 와노쿤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인가? 하지만 이 녀석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차기 해군원수 1순위 하얀 사냥꾼 스모커 해군 내에서는 시로류라고 불리운다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스모커의 코드네임은 원래 하얀 사냥꾼이었으나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하얀 용이라는 코드네임이 부여되며 세계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차기 대장 후보 1순위이자 훗날 원수까지도 바라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순순히 와노쿠니를 떠나가라. 지금 해군은 신흰수염 해적단까지 상대할 병력이 있진 않다 라고 말하며 꽤나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굳이 신흰수염 해적단과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밟고 있는 지면이 모조리 불타버렸고 스모커는 역시 이 녀석이 혼자 왔을 리는 없을 테고 불주먹과 함께 나타난 것인가 라고 말하며 공중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에이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오랜만이군 스모커 대령, 아니 이제는 중장이 되었나? 알라바스타에서 못다한 승부를 내보자고. 여긴 너무 협소한 것 같으니 옆에 보이는 정글로 위치를 옮기는 건 어떤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며 과거 알라바스타에서 스모커와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굳이 정글로 옮기자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부를 조금 더 잘 태우기 위함도 있었기에 확실히 에이스가 레일리의 수련을 받은 이후 전략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야마토, 이 녀석은 내가 맡겠다. 너는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라 라고 소리쳤고 야마토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모모노스케와 함께 한창 전투가 진행 중인 꽃의 도읍 쪽으로 향합니다. 해군과 와노쿠니 해적연합의 전쟁이 한창일 때 꽃의 도읍 근처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효 하라범은 드디어 왔는가 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는 뭐냐 이 거대한 그림자는 이라고 말했고 일부 해군들은 밤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는 즈니샤였고 즈니샤가 와노쿠니의 해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곧바로 코를 휘두르며 해군 군함 한 척을 박살내버렸고 즈니샤의 공격의 여파로 와노쿠니에 상륙해 있던 해군들과 해적들의 일부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 스트로베리는 저 녀석은 거대 생물 즈니샤 와노쿠니와 연이 있다고는 들었다만 저런 괴물같은 녀석이 와노쿠니를 돕는 건가? 해왕류나 일전의 정상결전에서 봤던 마인 오즈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녀석이군 이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조이보이, 류마, 오늘따라 너희들이 더욱 그립구나 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힘차게 코를 휘둘렀고 이번에는 해군 군함 3척이 부서짐과 동시에 거대한 헤일이 와노쿠니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효와 하라범은 모두들 즈니샤의 공격에 대비해라. 즈니샤는 우리의 아군이다. 즈니샤에게 해군을 맡겨두고 도주하는 해군들만 확실히 마무리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모몬가와 스트로베리는 꽃의 도읍에 나타난 즈니샤를 보며 최대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며 즈니샤의 공격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군들은 빠른 속도로 꽃의 도읍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개개열매 모델 오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의 발을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 이후 발이 얼려지며 행동 제약에 걸린 해군들을 향하여 보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였고 해군들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의 앞에는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있었고 해군들의 뒤에는 지니샤가 있었기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모몬가는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이렇게 괴멸하고 마는 건가, 뒷일은 로쿠규 대장님과 스모커 중장에게 맡겨야 하나 라고 말하며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당신들을 모두 해치긴 실소, 지금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우동 감옥으로 향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로베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 따윈 없다, 여기서 죽을지언정 목숨을 구걸하진 않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지니샤, 모모노스케, 야마토는 하는 수 없이 해군들을 모조리 섬멸하려 합니다. 모모노스케는 끝까지 저항하는 해군을 보며 자비를 베풀진 않겠소. 그대들도 무사라면 전장에서 죽는 것이 영광일 테니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또한 지니샤 역시 또다시 코를 휘두르며 군함을 박살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꽃의 도읍의 해안에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야마토는 거대한 소용돌이, 저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 역시 그러게 말이오, 와노쿠니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처음 보는데 라고 말하며 마법진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니샤는 마법진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가, 모모, 야마토군 조심하게나 별이 강림할 것이라네 라고 말했고 잠시 후 나스주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효하라범을 포함한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고 나스주로는 해군 전원 꽃의 도읍을 넘어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격하라 라고 명령하였고 모몬가는 나스주로를 보며 안심하며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해군 전원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해군은 함성을 지르며 꽃의 도읍을 지나가기 시작하였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이를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원혼의 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를 무력화시켰고 해군들의 대다수가 꽃의 도읍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과거의 일이 반복될 뿐이다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이보이가 돌아온 이상 너희들 또한 출혈을 감내해야 할 터, 이번 전쟁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나스주로는 와노쿠니에 상륙한 이후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무력화시키며 해군들이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를 바라보며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데이모스는 알겠습니다 나스주로성 이라고 말한 뒤 해군과 함께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나스주로는 내가 맡겠다, 모모군, 야마토군, 저 녀석을 쫓게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곧바로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며 자신의 초대기철의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곧바로 용으로 변한 모모노스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모모노스케는 치명상을 입으며 변신이 풀리게 되며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전신에 푸른 불꽃이 휘감아져 있었고 야마토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저 녀석은 예로부터 죽음을 관장하는 바코치의 형태를 띈 녀석, 더군다나 저 녀석의 검은 많은 원혼을 흡수한 초대 귀철, 저 푸른 불꽃은 생명력을 빼앗는 위험한 불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네 녀석도 끝이다 카이도우의 아들 이라고 말한 뒤 야마토에게 향하여 원혼의 노래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일도양단 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니샤가 나스주로를 공격하였고 지니샤의 공격으로 인하여 땅이 분리되며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나스주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데 성공했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를 업은 채 곧바로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지니샤의 공격을 허용하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곧바로 상처를 재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주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이 녀석을 먼저 처리해야겠군. 지니샤 길고 긴 인생을 마무리 지어주마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내 목숨을 희생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테지 라고 소리칩니다. 조로가 세라핌 루피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조로는 상상조각난 세라핌 루피를 바라보며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껴보기 시작하였고 섬의 북동쪽에서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고른 이후 단숨에 섬의 북동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가 나타나 숲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줄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포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당황하며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나무줄기를 풀어내려 하나 로쿠규가 곧바로 조로의 앞면에 펀치를 날리며 조로가 무장색 피기를 사용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심상치 않은 패기가 느껴져 와보았건만 이런 거물과 마주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기습 따위로 날 잡으려 했다면 오산이다 라고 말한 뒤 도신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나무줄기를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답군 이라고 말하고 조로는 엔마 도신류 화도 1문자를 뽑아들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가혹한 대결이 될 것 같군. 허나 네 녀석은 연이은 대결로 인해 지친 상태. 네 녀석의 목을 해군본부에 가져가면 분명 사카즈키 원수가 칭찬해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고작 그런 고철덩어리들을 상대하며 내가 지쳤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브로콜리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로쿠규에게 기습을 당했음에도 큰 무리 없이 식물들을 베어버렸고 로쿠규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제2의 정상교전을 치르며 조로의 강함을 잘 확인했으나 워낙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었기에 조로의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하였고 로쿠규는 청림 화목을 사용하며 나무로 변한 자신의 몸 전체에 무장색 필기를 두름과 동시에 자연의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이후 삼도류 지옥의 검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뭐냐 이 위력은 단 한 방만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순 열매의 능력이 풀려버렸고 조로는 로쿠규가 허용한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삼도류 거목 사냥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왼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순 열매의 능력으로 팔을 재생하나 팔을 재생한 대가로 극심한 체력 소모가 일어났고 로쿠규는 숨을 헐떡이며 조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쿠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로쿠규에게 다가옵니다. 로쿠규는 조로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해군본부 대장을 만만히 보지 마라. 아직 이 녀석을 쓰러뜨릴 힘은 남아있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필기를 두른 이후 숲순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손을 마치 칼처럼 변환시켰고 곧바로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도신류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엔마를 활용하여 폐양색 필기와 무장색 필기를 극대화한 이후 곧바로 로쿠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 역시 같은 수에 두 번이나 당하진 않았고 새싹으로 변하며 조로의 공격을 흘려낸 뒤 청림 화풍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로쿠규의 청림 화풍이 조로의 뺨을 스치며 조로는 뺨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기세를 모아 거목 신화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나무를 사용하여 조로를 덮쳐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순간 일합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며 로쿠규가 거목 신화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거목과 함께 로쿠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